자, 406페이지에 채무자의 귀책사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을 거 나오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채무불이행이 되려거든. 귀책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거 아시면 되니까 놔두고, 그럼 우리 이행지체의 경우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파기시키는 것이 좋아. 달래보는 게 좋아. 그런 걸 독촉일을 최고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돼. 밑으로 내려와봐. 양가로 2번 봤더니, 양가로 2번 봤더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 했을 것. 거기다 동그라미 쳐. 최고. 이렇게. 최고. 그러면 최고가 뭐냐면, 이제 밑에다 밑줄 긋는 거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다가 형광펜 준비. 최고란 형광펜.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최고란, 응? 형광펜 하셨나? 끝에 봐. 보면 안 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최고는 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최고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 그러면 아, 최고는 빨리 돈 가져오너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 자,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파기시켜야 되겠어. 최고 해봐야 되겠어. 최고해서 그때도 약속 안 지키잖아. 그러면 계약을 파기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여기는 그냥 밑에는 안 봐도 돼. 이제 더. 아, 최고하고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반가로 3번에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거기다가 별표 5개 하시고 시험이 여기서 나와.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여기다가. 자, 이행지체는 원칙이 최고를 해야 돼. 최고를 하지 않아도 돼.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지체라도 최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이행지체라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기 봐.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미리 일방이 미리 이행을 미리 내가 이행기가 되어도 이행 못하겠다.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고 보자고. 요때 등기 서류 넘겨주기로 했는데 요때 갑이 내 등기 못해줘 라고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면 이유는 미리 여기서 이행을 거절했어. 그러면 여기서 최고할 필요 있는 거요? 없어도 되는 거요? 그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면 일단 요때까지 기다려는 봐야 돼. 혹시 미리 이행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행할지도 모르니 일단 이행기까지 기다려는 봐야 되겠어. 즉시 계약을 파기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상식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은 미리 이행을 거절했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이런 거.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이야.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냐. 밑줄 그셔봐. 자, 자,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밑줄 그셔.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자, 밑으로 내려와. 이행 제공 형광펜, 최고 없이 형광펜.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면 일단 독촉을 하라.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 의무 이행, 자기 채무 이행을 필요 없이 그리고 기다릴 필요 없이 세 가지 이렇게 했는데 기다릴 필요 없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밑줄 그시고 다시 미안.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밑줄 그시고 세 가지 써버려 이제.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없이 세 개. 없이 다 써야 돼. 또 없이 또 후고 없이 해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생각해. 최고 하고 최고 없이 자기 채무 이행하고 이행을 필요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그렇게 세 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그래도 이행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속인다고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걸 없이 이렇게 외워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엮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엮이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라고. 자,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밑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행 거절을 했는데 이 이행 거절은 나 이행 못하겠다 이행 거절은 꼭 나중에 우리 시험에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묵시적으로 되는가 물어보거든. 우리 시험에 명시적이어야 한다면 다 틀렸다 그 시험은. 갑이 이행 거절했어. 나 이행 못하겠다. 그 말은 꼭 분명하게 말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 넣을 수 있어. 묵시적으로 넣을 수 있다 아시면 돼. 밑줄 그어봐. 자, 니은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봐. 묵시적 이행 거절의 의사를 인정한다. 밑줄. 니은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묵시적에다가만 흉방 빼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니은번 위에서 1번에 기억 니은 있잖아. 거기서 위에서 니은번 이만큼 있는 거다. 거기다 어디다가 흉방 빼. 해야 돼. 묵시적에다만 해야 돼. 거기다 묵시적에다만 흉방 빼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시적이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묵시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 묵시적이라는 것은 침묵이 아니야. 그냥 여기다 밑줄 그시고 묵시적 이 말은 행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묵시적이다 그 말은 뭐다? 행동으로 이행 거절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이지. 야, 나 이행 거절 못 한다 꼭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앞으로 의사표시나 또는 자기의 생각을 표시할 때는 꼭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으로도 해도 돼. 그리고 시험이 명시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 볼 것도 없이 정답이야. 그거 틀렸어. 우리 시험에. 야 그러면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한 개라도 있는 거 아니냐? 없어. 우리 시험은 의사표시나 자기 생각의 표현은 꼭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다.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다. 그럽니다.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요, 행동이요. 행동을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지 두댕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행을 거절했는데 그러면 이행 거절의 의사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 판단 시기 꼭 물어봐. 판단 시기. 그러면 우리 봤을 때 이 사람이 이행 거절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나 또 그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행 거절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기는 다른 해제 시. 거기다 밑줄 그으셔. 그래서 디귿번에 니일번에 간다. 니일번에 가서 채무자가 아직 흉곽부 하지 마셔. 미리 이행을 허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 여부는 밑줄 그으셔. 해제시를 기준으로 건다. 여기다 형광펜. 형광펜만 해. 그리고 다음에 형광펜 앞으로 한 5번 하면 다 알아듣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해. 이행 거절의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 이행 거절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묵시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언제 이행 거절의 의사가 있어야 돼? 이행기의 해제 당시에. 그래, 이행기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해제 당시다 해야지, 이행기다 하면 틀려, 이런 것들이. 동의해? 쉬워, 안 쉬워? 시간이 가면 여러분 점점 쉬워져. 용어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진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에 떨지 마시라고. 돈 낸 거 아깝게 생각 마시고, 그냥 합격해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한 과목이 당락을 결정을 해. 그래서 1월 달부터는 12월 달부터 다음 주에 보충 수업을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빠르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않고 다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 이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보충 수업 할 때는 몇 개 안 잡아. 무효, 취소, 해제, 저당권만 해. 보충 수업 할 때는 뭐만 해? 무효, 취소, 해제, 저당권. 이것만 알면 민법이 끝이 나게 돼 있어. 나머지는 그것을 해결해주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런 게. 오늘 배운 해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한 거지. 어렵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보자고, 오늘. 그래서 자, 이행지체의 경우 머릿속 연결이 돼야 돼. 이행지체의 경우 지체가 있는 경우 최고해야 되는데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는 묵시적이어야 된다. 명시적이어도 된다. 묵시적이어도 된다. 그 다음에 판단 시기는 언제요? 이행기요? 해제 당시요? 그거 하나 판단 시기 외워놓으면 돼. 그 여러 번 시험에 나왔거든.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2번에 그냥 정기행위 있잖아. 정기행위.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여기 봐봐. 정기행위 그러면 정기화물 들어봤나? 그래서 이것은 이 정기행위는 정해진 시기, 기간 그런 뜻이야. 정해진 시기. 쓰지 말고 그냥 쓰시오 그러면서 그것까지 써야 한다면 그거 떨어진다고 이게. 많이 쓰면 여러분들이 복잡해. 그래서 이해해 놓으면 돼. 그러면 여기 봐. 12시까지 우리 꽃집 12시까지 새로운 방문각 학원에 화환 하나 가져다 주시오 해. 내일 모레 우리 합격자 모임 오잖아 여기에서. 근데 오후 5시에 한다고. 오후 5시에 합격자 모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한번 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돼. 그때 짜장면도 한 그릇 다 사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선배들이 다 화환 하나씩 보내준다고. 1기부터 쭉 보내줘. 그러면 5시에 이 합격자 모임이 시작이 되니 5시까지 화환을 하나 배달해 주시고 한단 말이야. 근데 5시까지 이 학원에 꽃집에서 화환을 배달해 주지 못하면 7시에 와봐라. 소용이 없잖아 이런 거. 그래서 정기행위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금 여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를 공부하는 거라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자, 12시, 5시까지 화환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즉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야. 해제해야 소멸되는 것이야. 즉시 또 틀려 그런 것들이. 여기 봐 이게. 자동해제 약정과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느껴야 돼. 여기는 이행지체는 12시까지 5시까지 화환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있을 때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계속 계약은 유효하다. 기억해 줘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이니까 여기서 정기행위 이행지체와 자동해제 약정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동해제 약정이 있으면 그냥 채무 이행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지만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해제해야 파기된다. 박수. 그럼 박수 치신 분들은 동의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여기서 헷갈리게 되고 한번 읽어보자고. 자, 밑줄 긋고 밑에 407페이지 맨 니은번을 봐. 정기행위의 경우 찾았나 지금? 맨 니은번 다 같이 시작.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거기다 형광펜에 최고 없이 이렇게. 여기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시험은 지금부터 형광펜을 내. 거기에 즉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자 밑줄 그쳐. 지금부터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형광펜 해줘야 돼. 여기 꽃집에서 5시까지 화환을 배달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은 곧 소멸한 거요. 해제해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자동해제 약정과 다르다 이렇게 써. 밑줄 긋고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자동해제 약정과 구별 이렇게 써놓으셔. 자동해제 약정과 구별.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지? 12시까지 예식장에 딸이 혼인을 해. 1시에. 그럼 1시까지 예식장에다가 화환 하나 가져다 두시오. 그래서. 그럼 1시까지 화환이 도착하지 않으면 최고 호고 해제해야. 근데 2시에 왔네, 화환이. 자, 1시까지 의리 가백에 1시까지 예식장에다가 화환 하나 가져다 주시오. 요구했어. 근데 1시에 안 왔지. 근데 예식 끝나고 2시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식 끝나고 이제 막 손님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꽃이 도착했어. 꽃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계약은 이행했잖아, 지금 이 사람은. 이행했기 때문에 꽃값을 줘야 되고, 나중에 꽃값은 주고, 꽃은 발로 차야지. 미친놈들, 여러분. 자, 다시. 지금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 12시까지 화환을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예식이 끝나고 2시에 도착했다. 꽃값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왜냐하면 계약은 파기하지 않았다면 유효가 돼. 그러니까는 빨리 파기했어야 되는데 파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으므로 꽃값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설득됐냐고? 그 장학퀴즈에 자주 나오는 게 고등학교 장학퀴즈에 그 급식 회사와 학교와 사이에 점심 급식 계약을 체결해. 그럼 12시가 되면 급식을 가져다 줘야 돼. 근데 12시가 돼도 부탁하지 않았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파기된 거예요? 해제해야 파기되는 거예요? 지금은 배웠으니까 해제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주문을 해. 1시까지 짜장면 가져다 주시오. 근데 1시가 돼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파기해. 이렇게 했더니 짜장면집 주인이 금방 떠났대. 금방 떠났다고 그러니까 마음 약해서 파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값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시까지 도착 짜장면 가져다 주시오 했어. 1시까지 기다리면 그거 안 왔다고. 그럼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다 주시오 하고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말이 어려워? 1시까지 짜장면 배달해 주기로 했다니까? 그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면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된 거예요? 해제해야 돼. 근데 해제할 때 독촉해야 돼? 독촉 없어도 돼? 독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는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막 그러거든. 그걸 이해해 놓으면 돼. 독촉? 왜냐하면 정기 행위를 기억해야 돼. 정기 행위는 늦게 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늦게 와봐야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해줘야 한다. 그런 뜻이야. 즉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한 장 넘겨.